주말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주말인데요. 다음 주도 우리 개천절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사장 수력 터빈에 대해 가지고 좀 학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수력 터빈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전적인 그러한 에너지 중에 하나죠. 리뉴어블 에너지 최근에 많이 그 친환경적인 그러한 에너지원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수력 터빈만큼은 오래전부터 썼고 또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뭐 블레이드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 뭐 수력 터빈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속도 삼각형이라고 해서요. 그 블레이드 내에 어떻게 그 유체가 이동을 하는지 그걸로부터 어떻게 동력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특히 관련된 공사 준비하는 학생들 뭐 한수원도 그렇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정공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여러 같은 수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잘 들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4.1절 수력부터 한번 살펴보면 수력 터빈은 그 예전에 하사식 수차나 상사식 수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차 블레이드 형상이 개선이 됐는데 물론 그 지난주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터빈이 있고요. 이 수력 터빈이죠. 터빈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물레방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와 같이 하사식 이 터빈의 하단부에서 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터빈을 돌려서 물이 빠져나가는 이 회전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물론 터빈이 뭔가 다른 웍을 또 하겠죠. 자, B는 상사식이에요. 상사식은 물이 위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터빈을 구동한 다음에 터빈에게 운동 에너지를 주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줘 가지고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지금 A하고 B 같은 경우는 효율이 높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이 A 같은 경우만 해도 일부 블레이드만이 실제로 이 물로부터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구동을 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블레이드들하고 이 물이 효율적으로 이 만나서 많은 모멘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물이 주입돼서 물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주는 부분이 몇 개 안 되죠. 터빈 블레이드 몇 개 안 되고 또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터빈 블레이드하고 물이 들어가는 각도가 대부분 일치해줘서 부드럽게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떤 거는 또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효율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1800년도 후반쯤에 포넬은 워터 터빈이라는 게 개발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넬은 워터 터빈이 개발돼서 이 안쪽에 있는 거는 가이드 베인이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게 이제 런너, 이 로터가 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이 가이드 베인을 통해서 이 블레이드의 방향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블레이드가 지금 터빈을 회전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 포넬은 워터 터빈이 근래의 최근 최근 터빈의 뭐 근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요, 이 포넬은 터빈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수직축을 갖는 이 터빈은 80% 이상의 효율을 달성한다. 굉장히 높죠. 움직이는 러너 블레이드 사이 틈의 바깥 방향으로 물을 내보내는 고정 안내깃이 사용된다. 그래서 고정 안내깃이라는 게 이제 이거죠. 이 고정자라고 해요. 그래서 가이드 베인이라고 하는데요. 고정돼 있어요. 뭐 못하네요. 댐의 출력은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겠죠. 여기 보면은 러지 H, 하이드롤릭 헤드죠. 하이드롤릭 헤드, 러지 H에다가 유량, 그리고 터빈의 효율, 발전소의 효율을 곱해가지고 수력 터빈의 효율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댐의 출력을 계산하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유량 Q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Q가 있는데 이 Q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유량이 이렇게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렇게 댐을 흘러 들어가는 물이라든가 이와 같은 하천을 흐르는 물이라든가 이런 대단히 물의 유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책에 보면 볼을 이용한 최종 유량 측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 유량 뭐 하천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다량의 물이 흐르는 그러한 유체의 경우에 이렇게 뚝을 쌓았어요. 이렇게 댐을 쌓아가지고요. 이 뚝을 쌓아서 이 뚝을 쌓게 되면 상류축 온도, 이 상류축의 수위가 바뀌겠죠. 그래서 댐을 여기 뚝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가지고 뚝의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입구로 들어오는 그 물의 수위가 바뀔 텐데요. 그 수위 여기 보면은 두 개 측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유량 측정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볼을 쌓았는데요. 이 볼을 측정한 보의 이 높이, 보의 끝점에서 여기 보면은 상승한 물의 높이죠. Y 미니멈.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물의 수위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한 보의 가장 높은 지점, 그 차이점을 Y 미니멈이라고 하는데요. 이 Y 미니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Q는 G의 2분의 1승에 3분의 2의 Y 미니멈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량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랜시스 공식이고요. 여러분들 기계공학 실험할 때 위어 테스트 했을 때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수력 터빈인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수력 터빈은 크게 충동 터빈하고 반동 터빈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충동 터빈을 한번 읽어보면 블레이드는 고속의 워러제트와 나란히 위치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기 중에서 회전한다. 자, 대표적인 그 충동 터빈인 펠턴 수차를 한번 봅시다. 여기 펠턴 수차를 보면 지금 이게 노즐이고요. 이 강한 노즐에서 분사된 물이 이 터빈한테 운동 에너지를 주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줘서 운동 에너지를 받은 이 터빈이 회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수차가 이제 충동 터빈, 펠턴 수차가 가장 대표적인 터빈인데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워터제트와 나란히 위치되는 때, 그쵸? 워터제트하고 나란히 위치되는 그 터빈을 제외하고는 공기 중에서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충동 터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동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리액션 터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동 터빈은 임펄스 터빈, 여기 영어가 나오는데요. 블레이드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으며 움직이는 블레이드의 추력은 반발력과 충격력의 조합으로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액션 터빈은 지금 우리 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이 아까 퍼넬은 터빈하고 좀 반대죠. 여기 보면은 가이드 베인이 이제 바깥쪽에 있고요. 이 가이드 베인을 통해 가지고 안쪽에 그 러너가 회전하게 돼 있는데요. 모든 블레이드가 지금 다 동시에 작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물속에 다 완전히 잠겨 있다는 뜻이 이제 그 얘기고요. 추력은 반발력과 충격력. 지금 임펄스 터빈은 운동 에너지,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터빈으로 전달해 가지고 이 터빈을 회전시키는 게 거의 100% 그 터빈을 회전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면, 이와 같은 반동 터빈은 압력의 감소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감소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충동 터빈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지고 있는 압력 에너지는 사용되지 않고 운동 에너지만 사용하는 면에 비하면 리액션 터빈은 밀어주는 거죠.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그시 밀어주는 건데요. 터빈, 이게 블레이드라면 물이 지나가면서 지그시 눌러주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 지그시 눌러준다는 건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두 가지 속도 에너지 변화와 압력 에너지 변화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반동 터빈, 리액션 터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요, 이 펠턴 수차는 대표적인 충동 터빈이고요. 두 개의 대칭적인 분출구가 있으며 이로부터 분출되는 워러제트는 분출 운동량 변화율과 동일한 충격을 블레이드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펠턴 수차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우리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전에 이와 같이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이 수력 터빈에 있어서 반동도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반동도 R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반동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수력 터빈으로부터 얻은 에너지 혹은 물이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에너지 분의 압력의 차이요. 이거는 터빈 입구의 압력이고 이건 터빈 출구의 압력이에요. 당연히 터빈 입구의 압력이 터빈 출구의 압력보다 이 반동 터빈의 경우에는 크겠죠. 그래서 압력 에너지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반동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수력 터빈의 에너지 중에서 압력 에너지가 실제로 출력한 그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쓰면 여러분들이 쉽게 압력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압력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를 이렇게 환산 변화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동도의 개념까지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 대표적인 이 터빈이 이제 프랜시스 터빈이라는 거예요. 프랜시스 터빈인데 프랜시스 터빈은 대표적인 반동 터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낙차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펠턴 수차를 보통 사용하고요. 유량이 적고 낙차가 굉장히 클 때는 펠턴 수차를 사용하고 유량이 굉장히 적고 낙차가 굉장히 적고 수량이 굉장히 풍부할 때는 이와 같은 이 케플론 터빈을 써요. 케플론 터빈은 완전히 무슨 프로펠러 같이 생겼죠. 이 같은 이 프로펠러 형태의 터빈이 바로 이제 이거는 케플론 터빈인데요. 이와 같은 케플론 터빈은 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낙차가 상당히 적으면서 유량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은 프로펠러 형태의 케플론 터빈을 쓰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조합된 뭐 낙차도 적당하고 뭐 적당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요. 낙차나 유량 자체가 이 극단을 달리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우리가 프랜시스 터빈을 쓰죠. 나선 환영 모양. 이 안에 보면 이게 럼너죠. 이게 지금 블레이드죠. 이 블레이드가 지금 나선 환영 모양을 써서 여기가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이제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이 터빈을 돌려줘서 아래로 빠져나가는 아래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안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소양강댐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소양강댐에 있는 그 터빈이 대표적인 이제 프랜시스 터빈, 반동 터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쪽 안쪽에 있는 터빈으로 물이 주입을 해 가지고 아래로 그 물은 이렇게 아래로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구동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떻게 조금 그림을 조금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좀 잘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